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잠시 뒤 검찰에 소환됩니다. 검찰은 윗선에 사찰 지시가 있었는지, 첩보 문건 작성 경위는 무엇인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회부 이지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에 나오는 건 오늘이 처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오늘 오후 1시 반에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참고인 신분입니다. 고발장이 접수돼서 사건이 서울 동부지검에 배당된 지 2주 만입니다. 네, 오늘 조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진행되는 거군요. 네. 조사는 주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까? 네, 오늘 조사는 먼저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방침인데요. 네. 자유한국당은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서 고발장을 냈습니다. 첫 번째는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군품 수수 의혹을 청와대가 무마했다. 네. 이런 의혹으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고발한 사건이고요. 네. 두 번째는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의 지시로 민간인 사찰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은 환경부에서 작성한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오늘 조사는 첫 번째, 두 번째 고발 내용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일단 민간인 사찰 부분은 핵심 조사 내용은 아닌 거군요. 이 사건은 KBS가 지난해 11월에 처음 보도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연말에 국회에서도 논란이 한번 크게 있었습니다. 좀 멀리 흘러왔는데 일단 내용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죠. 의혹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먼저 김태우 수사관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김태우 수사관은 검찰 6급 수사관입니다. 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의 특별감찰반에 파견돼서 근무를 했는데요. 이 김 수사관이 경찰청에 찾아가서 자신과 가까운 지인의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물어본 사실이 저희 KBS 보도로 알려지면서 그게 지난해 문제가 11월 첫 됐었습니다. 보도였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자체 감찰을 벌여서 이 김 수사관을 파견을 해제하고 네.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시켰는데요. 그런데 이후에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 이렇게 폭로하기 시작하면서 네. 사건이 일파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비위로 감찰을 받고 원대복귀 조치된 다음에 청와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런 내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태우 수사관은 특히 자신이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위에 보고했다가 네. 청와대에 미움을 받아서 쫓겨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청와대가 여권 고위 인사의 비위 의혹을 의도적으로 감싸줬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해당 첩보는 검찰 수사에서 이미 무혐의로 끝난 사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 수사관은 이 첩보를 2017년에 보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1년이 넘게 청와대에서 더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대사 관련 첩보의 사실관계는 확인이 좀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 김태우 수사관이 위에 첩보를 보고한 게 정당한 의혹 제기였는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 검찰에서 다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안의 성격이 좀 달라지죠.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진 건데 김 수사관은 자신이 작성한 문건까지 공개를 했었죠. 네, 김 수사관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가 작성한 문건들의 목록을 공개를 합니다. 네. 여기에는 전직 총리의 아들이나 현직 교수, 또 언론계 인사들이 연루가 돼 있었는데요. 네. 김 수사관은 또 환경부에서 만들었다는 문건을 공개하기에 이르는데 이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향을 직접 문건으로 작성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겁니다. 네. 야당은 이 문건이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블랙리스트 문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논란이 여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해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네, 먼저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시나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는데요. 네. 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김태우 수사관 개인의 일탈이라는 겁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청와대가 진짜로 민간인 사찰을 했으면 자신은 파면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사건은 김태우 수사관 개인의 비위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 희대의 농간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했는데요. 네. 청와대 이런 해명을 뒤집을 만한 물증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는 게 없는 상황인가요? 네, 아직까지는 어떤 부분이 맞는지 지금 청와대와 김태우 수사관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검찰 수사를 통해서 아마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시 수사로 좀 돌아가 보죠.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떤 갈래로 좀 진행이 되게 됩니까? 네, 일단 크게 수사가 세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청와대가 지난달 19일에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지금 수원지검에 배당이 되어 있고요.
그 뒤에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 네. 이게 지금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오늘 김태우 수사관이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것도 이 사안과 관련이 돼 있고요. 네. 자유한국당은 또 환경부 문건이 공개된 다음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을 추가로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사건도 역시 서울 동부지검에 배당돼 있습니다. 네. 김 수사관은 오늘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을 하는 거고요. 결국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오늘 검찰청 포토라인에서 혹은 조사실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는지가 관심사겠군요. 네, 오늘 김 수사관이 소환이 되는 거는 참고인 신분인데요. 스스로 출석하겠다고 기자들에게 알린 만큼 네. 어떤 추가적인 폭로를 할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김 수사관이 주장을 하는 건 자신이 만든 모든 첩보 문건은 청와대 윗선에 따른 지시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조사에서도 이 같은 부분을 입증할 증거를 집중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